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어쩌면 여러분들의 자아가 단단히 산산조각나는 그런 이야기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껏 생각해오던 장사에 대한 개념을 상당 부분 바꾸게 되는 그런 계기 역시 될 수 있고요. 일부 사람들은 속으로 욕을 하겠지만 전 오늘 할 이 이야기를 늘 개인 코칭을 하는 분들에게 전달하곤 했어요. 얼마 전 인천 연수구에 있는 청년지원센터에 컨설팅을 다녀왔는데요. 전 이 개념이 그들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짧은 시간이었지만 최대한 전달하려고 노력했고, 옆에 계시던 매니저님은 이 개념을 아주 잘 이해하시는 듯 보였어요. 자, 저희는 비용을 받고 다녀왔지만 여러분들은 이 영상으로 비용을 들이지 않고 이 개념을 익히셨으면 해요. 모든 비즈니스를 함에 있어서 이 개념은 통용이 되고, 제가 존경하는 분들은 죄다 똑같이 이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꼭 알려드리고 싶은 그런 부분이에요.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오버 딜리버리라는 개념의 스킬이에요. 스킬이라고 할 수도 없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냥 많이 주면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8,000원짜리 국밥을 판다면 9,000원, 만원을 되돌려주면 되고, 3만원짜리 갈비찜을 판다면 4만원, 5만원을 되돌려주면 돼요. 벌써 욕하시는 분들이 여러 생기신 것 같은데 잠시만요. 아직 이야기가 다 끝나지 않았잖아요. 이 오버 딜리버리라는 개념은 식당에서는 받을 것보다 더 많이 돌려줘야 된다와 일맥상통해요. 내가 8,000원짜리 국밥을 파는데 9,000원을 어떻게 돌려줘? 라고 반문하시겠지만, 우리는 국밥만 파는 게 아니죠. 국밥만 판다면 손님들은 사 먹지 않을 거예요. 테이블도 제공하고 의자도 제공해요. 비가 오거나 눈이 와도 먹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하고, 따뜻한 미소로 맞으면서 8,000원어치 서비스 역시 제공해요. 그뿐만 아니죠. 국밥과 함께 먹을 수 있는 김치, 그리고 깍두기를 제공하고, 심지어는 국밥 먹다가 이에 낀 고기를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요지까지 준비되어 있어요. 이 물수건을 빼놓았네요. 물수건도 포함이 되고요. 국밥만 판다면 과연 사람들은 그 국밥을 사 먹을까요? 아니에요. 절대 사 먹지 않을 거예요. 네, 그게 핵심이에요. 오버 딜리버리, 즉 8,000원을 받지만 9,000원으로 돌려줄 수 있는 식당의 장점인 무형의 서비스로 돌려주라는 거죠. 그게 반가운 인사가 될 수도 있고, 따뜻한 미소가 될 수도 있어요. 또 정겨운 말 한마디가 될 수도 있고요. 늘 제가 이 말 한마디, 손님하고 하는 대화, 이런 이야기를 하면 손님들은 말 거는 거 그거 정말 싫어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맞아요. 요즘은 말 걸면 싫어하는 손님이 훨씬 더 많아요. 참 안타까운 부분이기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을 거세요. 아니 말을 막 마구마구 이렇게 걸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답변을 바라는 질문을 하지 마시고 그저 따뜻하게 미소를 지으면서 깍두기 더 갖다 드릴게요 라고 한번 해보세요. 무뚝뚝한 손님은 그저 깍두기 더 안 먹을 건데 하고 속으로 생각하고 남기고 갈 거예요. 그럼 아깝지 않냐고요. 그 깍두기가 아까워하지 마세요. 다음에 다시 오게 될 거니까요. 이 잔반 때문에 골치라고요? 장사 안 되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요, 그게? 오버 딜리버리라는 개념은 실제 무형의 가치를 파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단어예요. 무형의 가치, 즉 이 서비스만을 파는 사람들 있죠. 강의나 강연 혹은 무언가를 배울 수 있는 교육을 한다거나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은 수강생들에게 늘 오버 딜리버리 하려고 노력해요. 왜냐하면 알거든요. 그래야 입소문이 나고 다시 또 재수강 한다는 걸요. 제가 이 개념을 깨우친 건 순전히 제 와이프 때문인데요. 제 와이프는 교육 사업을 하고 있는데 늘 오버 딜리버리를 하려고 노력해요. 옆에서 보면 참 답답할 때가 많아요. 너무 힘들어 하거든요. 어제도 밤 12시가 다 되어서 집에 돌아왔어요. 오버 딜리버리 한다고 말이에요. 오늘도 오전 10시에 출근을 했어요. 오버 딜리버리 하러요. 이걸 받는 사람은 충분히 그걸 느껴요. 잘 모르는 사람들이 미소 짓는 걸 좀 아까워하고 식당에서 오히려 에너지 뺏긴다고 좀 힘들어하게 그렇게 장사를 할 뿐인 거죠. 기버, 매처, 테이커. 식당 사장님들은 이 세 가지 유형 중에 어디에 속해야 될까요? 기버는 받는 것보다 주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고, 테이커는 준 것보다 더 많은 걸 받길 원하는 사람이에요. 매처는 받은 만큼 되돌려주는 그런 사람이고요. 이 개념은 펜실베니아대의 와튼 스쿨의 애덤 그랜트 교수의 책 기브 앤 테이크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핵심은 주는 사람이 성공한다예요. 즉 기버가 성공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죠. 그 성향을 가진 사람이.
물론 뭐 주기만 하면 망하겠죠. 그래서 망하는 사람들도 많은 거고요. 그렇다고 받은 만큼만 돌려주면 아무런 또 성과가 없겠죠. 먼저 주기만을 기다리는 그런 형국이 되니까요. 우리가 하고 있는 장사는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유형의 것을 교환하고 더 많이 줄 때에는 서비스로 충당하면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미소, 인사, 뭐 그런 곁가지들로 말이에요. 이런 건 그리 큰 비용이 들어가지 않거든요. 저는 예전에는 매처 스타일이었는데요. 지금 이렇게 콘텐츠를 만들면서부터는 기보로 아예 바뀌어 버렸어요. 처음 콘텐츠를 만들고 뭐 크리에이터, 콘텐츠 마케터, 지식사업가, 작가, 강연가, 메신저, 코치, 컨설턴트로 살아가려면 기버가 돼야 한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이런 유형의 직업들은 먼저 주지 않으면 돌아오지 않는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일을 하다 보면. 유튜브에 정보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은 구글에서 돈을 먼저 줄 테니까 콘텐츠를 만들어라 해서 이 콘텐츠를 만드는 게 아니라 기버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스스로 정보와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 전 제주도에 다녀왔어요. 그때 간 식당 중에 장인의 집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저는 이렇게 맛있는 집이 세상에 있다니 할 정도로 아주 극강의 맛을 느꼈는데 맛이 70%였고 서비스가 30%였어요. 솔직히 제주도라는 특성상 이 가격이 저렴하진 않았는데 사장님의 그 말 한마디, 제주도에서 일주일을 머물렀었는데 딱 그 집 한 곳만 오버 딜리버리를 하려는 게 느껴졌어요. 제 마음속에. 양파 좀 더 갖다 드릴까요? 육수 좀 더 드릴게요. 이 말에 와 맛있다 해서 와 이 집은 진짜 다르네 라는 걸 느낀 거죠. 제가 7일 동안 수십 개의 식당을 다녔지만 이런 곳은 없었거든요. 반대로 첫날 제가 제주도에 도착을 했는데 눈발이 막 날려서 비행기가 연착되는 바람에 7시가 넘어서 공항에 도착을 했어요. 밖에서 밥은 먹어야겠고 영업은 뭐 9시까지밖에 안 하고 뭐 부랴부랴 전화를 걸었던 집이 이 맛집으로 소문이 나 있던 제주도나였어요. 당시 숙소 근처라 고내점에 전화를 해서 8시까지 가면은 밥을 먹을 수 있냐 라고 물어봤더니 8시까지 오면 당연히 고기를 먹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항에서 렌터카를 타고 정확히 7시 57분에 매장에 도착했어요. 안도의 한숨을 좀 쉬었죠. 그런데 막상 매장에 들어가니까 주방이 마감했다, 식사를 할 수 없다 라고 하더라고요. 분명히 전화로 확답을 받고 왔는데 이게 무슨 날벼락이에요. 그래서 이 자초지종을 막 설명을 했더니 착각한 것 같다, 뭐 그냥 그러고 말더라고요. 아무런 사과도 없이요. 본인들은 식사를 제공할 수 없다고만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너무나 황당했죠. 앞으로 7일 동안 제주도에 있을 생각을 하니까 벌써부터 기분이 좀 나쁜 게 첫날을 망쳤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본점에 전화를 걸었더니 지금 오면 식사를 할 수 있다고 해서 8시가 겨우 넘어서 도착을 했는데 아주 친절하게 구워지는 고기를 먹고 숙소로 갈 수 있었어요. 자, 분명히 제주도나 고내점은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을 거예요. 그들만의 사정이에요. 하지만 전화로 미리 확인을 하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단호히 거절하는 건 어쩌면 오버 딜리버리가 아니라 마이너스 개념의 접객을 한 거죠. 반대로 본점은 운영이 아주 매뉴얼화 되어 있는 듯 보였어요. 이 오버 딜리버리가 말이에요. 안내가 아주 명확했고 융통성도 있었고요. 저희를 친절히 맞이해 주면서 끝까지 고기를 잘 구워주고 응대를 잘 하더라고요. 완벽한 오버 딜리버리를 한 거죠. 그때 그 상황에서. 우리는 지금 5.0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필립 코틀러의 마켓 5.0이라는 책에서 가장 강조하는 건 휴머니티예요. 휴머니티. 1.0에서부터 시작한 이 마켓 시리즈의 완결편은 결국 사람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큰 기업에서도 이제 고객 하나하나를 케어해야 되는 그런 수준에 이르렀고, 전국민 스마트폰 시대에서는 특히나 기버 성격이 강하고 오버 딜리버리를 할 수 있는 기업, 사람, 식당만이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그렇게 되어버렸다라는 뜻이에요. 솔직히 뭐 이런 두껍고 어려운 책을 읽으면서 소상공인의 관점에서 생각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콘텐츠를 만드는 입장에서는 이 오버 딜리버리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진작에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퍼주면 남는다라는 옛말에는 어폐가 있죠. 인건비가 상승하고 물가가 미친 듯이 오르는 이 시점에 20년 전에 장사하던 방식의 음식 퍼주기는 이제 통하지 않아요. 다만 충분히 우리는 가치를 담아서 서비스로 오버 딜리버리를 할 수 있어요. 제가 최근에 듣고 있는 유료 비즈니스 코스가 있는데 그 코스에서는 호혜성을 굉장히 강조해요. 이 개념이 뭔가 하면 상호성의 법칙을 말하는 거예요. 돌려주고 싶은 마음, 어쩌면 매처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이
이 사람의 성향으로 따지면 말이에요. 무언가를 먼저 주거나 아니면 대가를 받더라도 넘칠 정도로 퍼주면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굳이 유형의 것이 아니어도 말이에요. 지지난주에 7년 전에 알바를 했던 친구의 결혼식에 제가 갔다 왔는데요. 저는 그 친구한테 호혜성을 느꼈어요. 이미 7년이 지났지만 늘 고마운 존재로 기억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는 2년 전에 상담을 해드렸던 분이 커피를 보내오셨어요. 갑자기 TV를 틀었는데 제가 나오는 걸 보고 그때 고마운 기억이 나서 인사를 하고 싶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하는 사업은 단순히 돈을 받고 무언가를 내어주는 그런 물물교환 방식의 사업이 아니에요. 제가 지난 콘텐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반드시 감동이라는 코드, 고리타분해 보일지 모르지만 늘 상기하고 있어야 되는 코드예요. 아니 뭐 작은 구멍가게 하나 하는데 뭔 감동식이나 라고 생각지 마시고 우리가 살면서 받았던 오버 딜리버리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호혜성을 느끼게 하려면 내가 기버가 돼야 할지 매처가 돼야 할지 아니면 테이커가 돼야 할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저도 매처였다가 기버로 바뀌었듯이 여러분들도 분명히 여러분들만의 성향이 있으실 거예요. 단 기버 중에는 테이커들에게 잘못 걸려서 오버 딜리버리만 하다가 끝이 나는 경우도 있으니까 주의하시고요. 그럼 건프로이만 들어갈게요. 14일 월요일 세미나 때 봬요. 감사합니다. 많이 파세요.